내가 내 집에 살아야 되냐, 자가를 소유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어떻게 사냐? 거주 환경이 좋은 곳들을 내가 골라가면서 살겠다. 즉 노마드적인 형태의 어떤 주거 형태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또는 꼭 내가 강남이나 이런 데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내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또는 기후로부터 좀 더 적응하기 쉬운 지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형태가 변화할 거고요. 결국은 속성이 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 또는 입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부동산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주목하고 계신 기술들이 있는지 그런 거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막 건축 쪽은 아니다 보니까 기술을 많이 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건기현이나 이런 데서는 시멘트 관련해서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또는 이 재료를 좀 더 이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는 형태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경제적인 측면, 부동산의 개발 측면에서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마 이런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를 요즘 많이 단축을 하거든요.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탄소 배출을 많이 저감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금 혁신적으로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효율성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기후위기 같은 것도 저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사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편한 게 더 좋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더 좋아하고 이렇긴 하지만 결국은 탄소 배출의 시간을 줄이는 것들이 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기간을 줄이는 어떤 이 공법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생각이 드는 게 3D 프린터를 활용한 하루 만에 주택을 짓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지고 좀 더 좋은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부동산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그냥 거주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봤을 때 사회적인 변화, 기술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본다 그러면 미래의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기술적인 측면도 좋고 또는 자동화에 대한 측면도 괜찮고 또는 거주적인 측면도 괜찮고. 일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거주 공간에 대한 어떤 수요일 것입니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현상에서는 전통적으로 내 공간에 대한 수요는 명확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든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라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마 형태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목도되고 있는 건 아마 1인 가구에 대한 수요 증가.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증가하면서 거주 공간 자체가 지금은 되게 작은 형태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코로나 시기에는 또 어떠냐, 집에만 재택을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보다는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넓은 공간을 수요하는 형태가, 원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명히 공간 수요에 대한 형태는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크기 자체만 변화하느냐, 분명히 인식 자체도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인식이 변하느냐, 꼭 내가 내 집에 살아야 되냐, 자가를 소유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어떻게 사냐? 거주 환경이 좋은 곳들을 내가 골라가면서 살겠다. 즉 노마드적인 형태의 어떤 주거 형태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또는 노마드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입지의 변화도 나타날 겁니다. 꼭 내가 강남이나 이런 데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내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또는 기후로부터 좀 더 적응하기 쉬운 지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형태가 변화할 거고요. 결국은 속성이 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 또는 입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과는 사회적 변화가 그 속성의 변화를 이끌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두 가지 케이스가 좀 생각이 나네요. 하나는 비행기에서 사는 남자. 과거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얼마 이상의 마일리지를 사게 되면 계속 그 마일리지만 유지하게 되면 비행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만 사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났듯이, 또 하나는 제가 한 10년 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강남에 아파트가 20억씩, 15억씩, 25씩 하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호텔에 계속 머물면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텔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왔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이 나면서 그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듯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인풋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위협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주의 형태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사실 뭐 정답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건 아니고 미래에 닥쳐올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와 그리고 현재 그에 대응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 우리 삶이 이런 부동산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돼 있을까를 오늘 박지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담론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양한 담론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 혹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도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실제적인 주제들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즐거운 담화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지원 교수님 긴 시간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주제로 한 번 더 찾아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편집 잘해야 됩니다. 편집 잘 해주십시오. 네, 어렵습니다. 저 기억이. 이거 어려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어렵네, 더 어려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